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을 살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즈니스 미팅 때 매너를 자세히 알아봤죠. 업무상 미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모임과 세미나에 참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 다 있나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매너 있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제 곧 각종 연말 모임도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모임에서 돋보일 수 있는 디테일을 좀 배우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종 모임에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런 자리 가시면 좀 매너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좀 눈에 띕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네,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매너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손쉽게 구분해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예. 바로 명함입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 명함을 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제 명함 드리면서 인사하니 앞주머니 뒷주머니 뒤적거리면서 찾아낸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와 각종 포인트 카드 사이를 훑어보며 아이고 이런 제가 지갑에 명함이 몇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나 상대가 먼저 명함을 요청해서 명함을 건네고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또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온 명함이 다 떨어져서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죠. 예. 최악의 매너죠. 이렇게 첫인상부터 준비성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조차 잃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명함을 깜빡했다든가 가져온 명함이 떨어졌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소개할 준비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늘 그 명함을 준비해두고 자기 소개를 할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매너의 첫 단계군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 네. 저도 가끔씩 이제 명함이 떨어져서 뒤적거릴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최악의 매너군요. 그 첫 만남에 명함을 줄 수 있는지 보라 이런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명함이 몇 장 남아 있어서 인사는 그럭저럭 나눌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통과입니까? 아니면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까?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예. 네,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 저같이 예리한 사람들은요. 그 명함을 어디서 꺼냈는지까지도 유심히 관찰합니다. 보게 되죠, 사실은. 네네. 깔끔하고 심플한 명함 지갑에서 꺼낸 구김없이 깨끗한 명함과요. 예. 지갑 속 이곳저곳을 뒤적거리다가 간신히 발견한 명함이나 셔츠 앞주머니 속에서 꺼내둔 구겨진 명함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 단순히 명함이 있다고 돼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첫 만남에서 자신을 소개할 명함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함을 셔츠 속이나 지갑 속이 아닌 깔끔한 명함 지갑에서 꺼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명함 지갑을 준비해서 꺼내기 쉬운 곳에 이렇게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이신데 근데 사실 모임의 종류가 제각각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명함 없이 와서 인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데도 명함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네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직장인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꼭 업무 시간 중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녁이든 술자리든 주말에 심지어 사우나에서라도 언제 어디서 나와 인연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얼마 전 대기업 디자인 상무로 자리를 옮긴 지인을 우연하게 사우나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서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기 위해서 탈의실에서 가운만 걸치고 아주 정중하게 명함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서 반가웠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마침 좋은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면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우나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돼도 명함을 교환할 정도로 명함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명함 지갑에 명함을 챙기고 준비하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또 명함만 잘 챙겨도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명함이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출근 전 명함 챙기는 것을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사소한 습관인데 의외로 그 효과는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
명함 없이 모임에 종종 참석했던 분들은 조금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혹시 나 역시 매너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유형에 해당이 됩니까? 모임에서 만나게 된 분들 중에서요, 만나기 꺼려지는 분들은 이슈도 용건도 말하지 않고 왜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네네. 지나는 길인데 시간 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예. 네, 명함을 보니 뭐 위치가 강남이던데 내가 오늘 마침 강남에 갈 일이 있어서 오후에 사무실로 찾아뵈도 되겠느냐라고 하고 묻거나요. 예. 마침 사무실 앞을 지나는 길인데 커피나 한잔 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 또 용건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시간을 내라라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모임에서 한번 인사하고 이런 분들은 좀 가장 피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친한 분이 그렇다면야 반갑겠지만 네. 모임에서 슬쩍 눈인사 한번 한 경험밖에 없는데 용건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불쑥 만나자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럼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해야 네. 말씀하신 그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함을 받은 후에요. 반가웠다라는 문자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남기시고요. 예. 휴대폰 연락처에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포함해서 저장해 둡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자기소개와 미팅 요청권에 대해서 밝히고 미팅이 가능한지 이메일로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요. 가나다 리서치 회사 대표님께 지난 금요일 마케팅 모임에서 인사드렸던 ABC 회사의 대표 홍길동인데 예.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관련하여 리서치 조사를 의뢰하고자 대표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서 및 제품 소개서 첨부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먼저 메일을 보내고요. 예.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무작정 만나자 이런 것보다 이메일로 용건을 얘기하고 상대에게 어떤 결정 권한을 주는 것, 참 이렇게 되면 편해지겠군요. 사실 이런 그 디테일한 매너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어서 지금껏 그 잘못된 방법을 썼다 해도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운데 혹시 그 이메일 쓸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메일 쓰실 때는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해야 할 말, 핵심만 맞아요. 전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에서 많게는 수백 통까지도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주저주절 긴 내용의 이메일은 프로답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메일 본문에는요, 핵심만 이야기하고 관심이 있거나 꼭 필요하다면 참고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거나 관련 자료가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요. 충분히 여러 번 읽고 꼭 필요한 내용 이외에는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고요. 이메일도 이제 퇴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성공예감의 이 작가님께서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 꼭 하시는 건데요. 예. 이메일 보낸 후에도 세심한 분들은 뭐뭐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듯 상대를 배려하는 분들하고요. 무작정 전화기부터 들고서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은희 작가는 디테일에서 일단 성공적입니까? 네, 합격입니다. 그 이메일 하나 쓰는데도 이렇듯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받은 이메일에 답장할 때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매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답장할 때도 매너가 있고요. 일단은 이메일을 받았으면 답장을 해야 되는데 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예. 24시간 이내에 답장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며칠 후 고민한 후 답변하겠다라는 내용이라도 미리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 보낸 사람이 메일이 잘 갔는지 수신 확인은 된 것인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또 사람들과 이메일을 하나 주고받을 때도 세심하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지 놓치고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어떤 배려라는 부분이 충분한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서진 대표와 함께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